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 완성반 24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같이 해서 십성적으로 운에서 들어오는 기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프린터로 좀 상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참고하실 내용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경겁제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식신상관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 보면은 운이라는 거는 10년짜리 대운, 1년짜리 세운, 뭐 그 외에 월운, 일운 정도까지 있는데 다만 월운하고 일운은 너무 그거에 개의치 않는 게 나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꼭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야 되나? 꼭 굳이 피곤하게? 그냥 내 인생 내가 뜻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운을 지배하고 살면 돼요. 내가 운을 지배하고. 그 사주 명리업계에는 그 계란이 좋으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게 사주가 좋아야 좋은 거냐, 운이 좋아야 좋은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명리하는 분들끼리 모인 곳에서도 운이 좋아야 된다, 아니다, 사주가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견해일 뿐이지 뭐 하늘에서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야. 사주가 좋아야 될까, 운이 좋아야 될까.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사주가 좋은 거를 자동차가 좋은 거에 비유를 하고 운이 좋은 거를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좋은 거에 비유를 하죠. 저는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좋아야 돼요? 길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운전자가 좋아야 돼요. 운전자가. 운전 습관이 좋아야 돼요. 운전 습관이. 운전 습관이 좋으면 길이 험해도 안전하게 다니고 차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도 이게 적당히 잘 정비해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 근데 이 운전자를 변수, 이 상수로 넣어놓지 않으면은 차도 좋고 운도 좋은데 왜 맨날 가서 또랑에 들이받고 왜 사고 나고 벼랑에 떨어져 있고. 아니, 운전자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운전자가 좋아지는 것은 운을 길들이는 습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운을 길들이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험한 길이다 그래도 차가 스무스하게 가는 거고, 차가 좀 쉽게 고장이 날 수 있는 좀 문제가 있는 차라고 해도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만큼 더 정비를 해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의 습관을 잘 길들여 놓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의 습관, 한마디로 복 있는 행동을 많이 한 사람, 뭐 감사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뭐 친절하기, 세상에 좋고 나쁨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뭐 큰 욕심을 내지 말기, 자신의 잣대로 남을 재단하지 말기, 늘 겸손하고 세상의 지식을 넓혀 나가기, 뭐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운이 좋아지는 뭐 다양한 습관들이죠. 근데 이 운이 좋아지는 습관을 오래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갈고 닦은 사람들은 뭐 휴운이 와도 별로 흉 없고요. 뭐 기운이 오면 그냥 늘상 길이고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열의 아홉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내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휘말리고 나서 아, 이거 뭔가 운명에 대한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명리학, 운명학, 이제 신비학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 영성학을 접하시는 분도 있고, 명리학을 접하시는 분들고, 일반적으로 뭐 교회 다니시거나 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원래 저 세상이 아주 평화로워지면은 가장 먼저 문 닫는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하고 절, 그 병원도 문 닫고. 이 세상이 괴로우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주를 지금 우리가 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좋은 운, 나쁜 운 가리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뭐 내가 평소에 운을 잘 길들여 놔서 운을 안전하게 습관을 길들여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면 그 사람 운전 습관 딱 나오잖아요. 그냥 어떤 버스를 타면 그냥 가다서다. 가끔 지하철도 그런 지하철이 있더라고. 지하철이 가다서다. 아, 이거 지하철이 버스야? 이런 내용 있죠. 근데 이제 버스 그렇고 택시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은 자기가 운전하는 차만 타고 남이 운전하는 차는 잘 못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죠? 이제 운도 잘 길들여 놓으면은 도로가 좀 험하고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도 평탄하게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식신상관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놓은 게 저의 의견을 가득 담은 코멘트고요. 굵은 글씨 외에 있는 일반 글씨는
일반적으로 명리계에서 운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그냥 다 편집해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줄에는 호신쌤의 개인적 의견이나 소신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마냥 호신쌤의 의견만 강조하면 좀 호환성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이런 운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자, 식신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운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종의 생극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국과 생극작용을 합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일간이 생하는 글자를 말하는 거죠. 목일 주면은 화구, 뭐 금일 주면은 수구, 뭐 토일 주면은 금이고 이런 식으로. 자, 식신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글자가 운에서 들어와서 원국과 부딪히게 될 때 각각의 원국의 글자가 버프를 받거나 너프를 받거나 억제를 당하거나 기운이 충전되거나 하는 형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의 해석이라는 거는 원래 사주 원국을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각각 사주에 있는 8글자가 현재 나의 현실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등등을 파악을 해서 이 운이 들어오면 이 글자가 담당하는 영역이 잘 되겠구나, 또는 억제되겠구나, 컨트롤을 받겠구나, 심사평가를 받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 판단을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는 유리한데 개인적으로는 불리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리한데 개인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잘못돼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그 덕분에 내가 자영사업을 해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 운에서 들어오는 식신이 대체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를 알아야 되고, 좀 더 복합적으로는 내 사주에 있는 글자들과 한번 봐야 돼요. 식신운이 들어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주가 재성을 중요하게 써서 뭔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식신운은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내 사주의 재성 기운이 플러스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식신운은 관성한테는 마이너스적 역할을 가지죠. 관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돈은 벌 수 있는데 명예, 조직, 권력 확대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고, 특히 관을 건드는 운에서는 자칫하면 구설십이나 윗사람과의 부딪힘, 충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반기를 들거나 하는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어요. 맞고 사는 사람이 남편에게 대들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드디어 할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되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연인에게 내가 한마디 해줬다, 나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는 처리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를 내가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였다, 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나서지 못했던 내가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 나서게 되었다, 내가 미술을 좀 하는 사람인데 아유, 이 실력 가지고 되겠어, 그래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식신이 들어와서 재성은 생하고 관성은 억제한다. 비겁들은 결집시킨다. 인성을 만나게 되면은 인성의 평가를 받는다. 즉 식신을 펼치려고 했는데 사주 원국에 인성이 있으면 인성의 평가를 통해서 식신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인성을, 내가 사주 원국에 있는 인성을 내 관할하에 두고 있으며 내가 스스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그 인성이 일간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 그 인성을 보통 허가권, 뭐 자격, 도장, 뭐 실행권, 뭐 이렇게 승인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인성을 내가 관할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 내려서 결정하는 거고, 할지 말지를. 인성이 다른 비경겁제나 내 손 밖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러면 남의 허락을 받아서 누군가의 시험을 거쳐서,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연예기획사 사장이야,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예기획사 사장 따로 있어, 그 사람이 허락해야 돼, 또는 어머니가 허락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허락을 받아서, 내가 무슨 공원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공원이 내 땅이야,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고, 그 공원이 서울시 땅이야, 그러면 서울시에 막 허가서를 내고 절차를 밟고 허가 좀 해주세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허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야. 사주 8글자도 내가 관할하는 글자가 있고 관할하지 못하는 글자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그 8글자를 다 개발해서 관할을 하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사주에 있는 8글자가 내가 어찌 할 수 없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있어. 재성을 내가 관할하기도 하지만 재성이 나를 관리하기도 해. 그렇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서 일하고, 나가기 싫으면 나가서 일 안 하면 그건 재성이 내 관할권인데, 나의 개인 의사와 상관없어. 무조건 일이 있으면 난 나가야 돼. 만약에 내가 한두 번 빠꾸 났다가는 그 일은 나를 버려버릴 거야. 이러면 그 재성의 관할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내가 가게 주인이면 그 재성이 내 관할권이 있는 거고 내가 가게 점원이라서 그 가게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되면 그 재성은 내 관할권이 없는 거야.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식신운입니다. 우선 의미. 식신운의 의미는 뭘까? 이 운에 들어온 의미는 뭘까? 비경겁제 활동이 들어오는 운이다. 비경겁제한테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식신상관이 따로 없는데 식신상관이 들어오면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는데 식신상관이 들어오는 거는 뭐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원국에 있는 식신상관과 다른 글자의 식신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다른 일로 확장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비경겁제한테 일거리가 늘어나는 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비경겁제가 없고 식신상관이 여러 개 있는데 식신상관이 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보게 되다. 고양이를 걷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개도 걷어서 키워보게 되다. 그러다가 누가 버린 토끼까지 걷어서 키웠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식신상관은 경험과 체험의 운입니다. 식신상관의 모토는 해봤어? 해봤냐고? 요게 식신상관의 모토고요. 반대로 제극인의 모토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해봐야 알겠니?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식신상관의 운은 평소에 해보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있었다. 특히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다가 행동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식신상관운에는 해봐야지, 해보자. 식신상관운에 헬스클럽에 가서 한번 운동을 해보자, 필라테스를 해보자, 요가를 한번 해보자,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자, 뭐 무슨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해보자, 그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뭐 해보자, 이런 등등이 일종의 식신상관, 즉 경험과 체험의 운이다. 행동력을 보이는 운이다. 내가 뭔가 행동력을 하고자 할 때 그 운은 나의 행동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준다.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사람들이나 여건이 안 좋대서 또는 식신상관 뭐 할지 몰라서 못했던 사람들은 식신상관 운이 그런 운이죠. 가끔 자녀 상담을 할 때 뭐 아이가 지금 중고등학교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아이가 아직도 진로를 못 정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에 아이가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은 자기 몸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될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식신상관은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몸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간호사를 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간호대를 갔는데 거기서 한 1, 2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아닌 거야. 내 몸이 싫어해. 내 머리는 머리를 짱구를 굴려봤더니 간호가 맞을 것 같아 했는데 막상 가서 내 몸이 너무 싫어해. 그럼 아닌 거야. 선을 봤는데 조건이 좋아.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 머리는 그 사람한테 끌렸는데 몸이 안 끌려. 그 사람하고 손잡기도 싫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싫고,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싫고, 내 머리는 야 그러지 마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싫은 거야. 이런 경우 따로 노는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식신은 해봐야 알아. 해보면 안다. 머리로는 모른다 같은 거죠.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키즈카페 사업을 할 때 키즈카페 매장 안에다가 그 건강 천연 어린이 엄마를 위한 화장품 코너를 갖다 입점을 시켰어요. 그거를 직접 입점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재료를 거기 있는 매장 인테리어랑 그 비품을 사가지고 차렸어. 근데 이제 매장을 제가 직접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제 매니저들한테 자 이제 매장도 관리하시면서 저기 화장품도 파세요. 라고 했어. 화장품도 파세요. 이거 그러면 우리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내가 파는 거 아니잖아. 내 직원들, 내 식신상관들이 파는 거잖아. 내 식신상관들이 화장품을 안 파는 거야. 저거 팔면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들 밀려들고 애들 안전관리해야 되고 음식 내놔야 되는데 저기서 화장품까지 팔다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네 팔겠습니다 했는데 안 팔어. 매출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해가지고 오늘 화장품 몇 개 팔렸어요? 2개 팔렸어요. 뭐 이런 거죠.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손해보고 반품했어요. 반품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다 내가 선물 나눠줬어. 손해 많이 봤어. 한 1,000만 원 이상 봤어. 그게 머리로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 직원들이 내 뜻에 따라주지 않더라. 또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요가를 해보면 잘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내 몸이 역시 이걸 안 따르더라.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해볼까 했는데 정말 내 몸이 싫더라. 또는 저거 해야 되나. 머리는 싫어했는데 가서 직접 해보니까 몸은 좋아하더라. 이거 하니까 내가 신이 나서 하게 되더라. 나도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식신상관은 경험과 체험의 운입니다. 다음 목표를 보통 재성으로 봐요. 식신을 과정으로 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운. 그래서 식신의 운에서는 결과를 너무 따지지 말고 과정을 즐겨야 되는 운이에요. 사주에 식신상관은 많고 재성이 없는 사람을 이 옛날 명리 체계에서는 그걸 뭐 나쁜 사주라는 식으로 규정을 짓는데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그거 되게 아름다운 사주예요. 어떻게? 결과 보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사주예요. 과정을 즐기는 사주. 세상이 결과만 보고 행동을 하면 얼마나 쌍막할까? 내가 이 아들 자식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요놈이 과연 나중에 나한테 이 빚을 갚을까? 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까? 그 확신이 안 들면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재성이라는 거는 결과를 보는 건데 결과를 봐야만 하는 건데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까? 내가 이 고양이를 돌보면 이 고양이들이 정말 뭐 나한테 뭐 무슨 벽실을 물어다 줄까? 뭐 호박실을 물어다 줄까? 이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면 이 회사가 나한테 과연 그만한 대가를 해줄까? 근데 재성이 없고 식신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뭘 결과를 보려고 그래.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죠. 재성 입장에서는 재성 없는 식신은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식신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재성만 따지는 식신은 결과가 보여야지만 행동에 옮기는 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용돈을 좀 줄까 말까 해야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 신발을 안 닦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은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 재성 없고 식신상관만 있으면 난 그 사람들이 아름답더라고. 나는 과정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재성을 보면 안 돼. 과정을 즐겨야 돼. 그냥 내가 너를 키우게 해줘서 고맙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너를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얼마를 쓰고 내 인생 다 낭비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러면 이게 대가를 바라는 거죠. 자, 과정을 이루어가는 부분입니다. 관성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운. 관성을 조절하는 것. 관성 조절이 필요 없는 사주에서는 쓸데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관성을 다시 재조정하는 운이에요. 나에게 정해진 어떤 규칙, 어떤 규정.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좀 내는 운이야. 아, 나 저 복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 며칠 날 휴가 좀 가야 되겠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런 일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나한테 자꾸 성희롱을 하는데 자꾸 그러시면 나 신고할 겁니다. 뭐 이런 등등이 식신상관이 들어와서 관성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운이다. 그래서 감성계의 작용입니다. 감성계의 작용은 이성계의 작용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이성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감성은 논리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 감정에 충실한 거. 뭐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죠. 감성계의 작용.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오늘 밤에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싶어. 이게 논리적인 작용이 아니잖아. 감성이 막 끌어오르는 거잖아. 근데 이제 논리적인 사람들은 평상시에 감성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식상이 많아지면 감성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연애 안 하던 사람들이 연애들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죠. 막 뭔가 자기를 통제했던 사람이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막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관련 작용. 식신운이 들어올 때 어떤 작용들이 나타나느냐? 명리용어로 식신생재. 재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는 그 어떤 재성이라는 결과물이나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착수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식신생재가 잘 돼 있는 사주들한테는 유리한 운이다. 무슨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다 하는 운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경관. 이거는 식신이 정관을 보는 형태인데 식신이 볼견자, 관을 봤다, 정관을 봤다. 그러면 나의 재주와 능력이 어떤 그 재주와 능력이 쓰일 수 있는 조직을 만나다도 되는 거고 어떤 조직에 내 능력이 쓰여지다도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식신이 있는데 재성이나 관성을 보지 못하면은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쓰여지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인성하고 식신만 있으면은 인성하고 식신 그러면 계속 식신을 갈고 닦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재성운이 오면 돈 버는 일로 관성을 보면은 관을 고치는 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 옛날 20년 전에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보시죠. 안성기가 나오는 실미도라는 영화에 보면은 저기 북한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겠다고 이제 범죄자들을 모아다가 저기 제부도 옆행인가 하여튼 거기 실미도라는 섬에다가 그 범죄자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가혹한 특수훈련을 시켜. 그 훈련의 목적은 그 명령이 떨어지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모가지를 따겠다. 그래서 몇 년간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게 일종의 인성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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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식신 하고 있었는데 뭐 재성이 오든가 관성이 오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훈련만 시켜. 그러다가 어느 날 남북 관계가 변화가 오게 되면서 야, 우리가 저 김일성 모가지 따려고 특수부대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저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큰 비난을 받을 것 같다. 쥐도 새도 모르게 걔네들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사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픽션인지 모르겠는데 그 실미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식신만 써놓고 우리를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와서 거리에서 이제 이 어떤 그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 식신운은 식신이 되게 강해지는 형태와 같은 거예요. 강해지는 형태들. 이 식신경관이라는 거는 그러한 식신이 드디어 할 일을 찾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실미도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을 비유를 하자면은 김일성 모가지를 따라 아니면 어느 부대에 가서 아니면 어디 베트남에 가서 무슨 특수작전을 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지. 식신이 다룰 일을 만나게 된 거지. 식신 다룰 일. 보통 식신하고 정관은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상관하고 정관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상관의 기운이 강하면은 정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오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상관이 정관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식신 정관 합도 생길 수 있어요. 식신 경관은 합은 안 이루어지는 건데 식신 정관 합은 아예 내 기술을 무슨 조직에 맞춤으로 딱 했다. 내 기술은 어느 회사에 전용화된 기술이다. 나의 재주와 능력은 내가 그 남자에게 전용적으로 제공을 했다. 뭐 이런 형태로 연애에 전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직에서 어떤 분야에 전념해서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다 그 조직에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합이 딱 걸려버리게 되면은 거기 합 걸린 데에 쓰느라 다른 데에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닭을 병아리들을 키워서 닭으로 만들어주는 그 대형 양계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하림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은 거기 닭이 좋아. 일반인이 가가지고 닭 우리한테 파세요. 안 됩니다. 저는 하림에 전량 납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팔 수가 우리가 하림보다 더 쳐줄게. 안 됩니다. 3년 계약 맺어져 있어서 계약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하림에 전량 납품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전용 계약이죠. 장점은 전용 계약이라서 단점은 전용 계약이라서 마치 아무개 유명 연예인이 그 어떤 화장품 회사와 3년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조건은 다른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해서 모델 나오지 않기로 했다. 유사업종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은 3년 동안 아모레 퍼시픽에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우드 어디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야 우리가 따따블에 따따블 10배 줄게 우리랑 모델하자. 죄송합니다. 저 7년 계약했습니다. 7년 동안은 못 움직입니다.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 송혜 아저씨가 자그마치 30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하고 전속 계약을 맺었더니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하게 돼서 매 주말마다 전국 노래자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영화에서도 부르고 여기저기 해외에서도 부르고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말에는 노래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밖에 시간을 못 냅니다. 이런 형태들. 그래서 옛날에 이문세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20년간 DJ를 했는데 그런 게 내 재주. 그 사람의 그 MC적 재주가 20년간 그 방송 프로와 합의됐다. 이런 것들이 나의 재주가 전용화되다 같은 형태로 그래서 전속 납품, 전속 계약, 안정적인 식신과 관성의 결합 그 조직도 나를 내 기술을 좋아하고 내 기술도 그 조직이 전용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이게 밑바닥에 있을 땐 그게 장점이고요. 배가 좀 부르면 이게 단점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 식신은 식신 제살작용도 나타납니다. 사주에 편관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식신이 나타나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 이런 형태죠. 편인 도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주에 인성이 가득한데 식신이 오게 되면은 사주의 인성, 안정 희귀적 기운과 식신, 무언가를 내가 나서서 해보려고 하는 기운이 서로 이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누구 힘이 더 세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주에 이 식신 상관하고 인성이 함께 있거나 붙어 있는 경우들은 이 식신을 그냥 막 쓰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좀 갈고 닦아서 공부를 좀 해서 시험 평가를 받으면서 써야 되는 형태고, 다음 또 하나 사주에 극을하는 존재가 있을 때에는 그 극을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발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가령 이런 거죠. 식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극하는 존재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인성과 식신이 있으면은 내가 부리는 재주와 능력과 전문성은 수시로 평가받고 조정당하고 인성에 의해 제어받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인성의 기준에 따라서 내 식신이 계속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 식신 기술을 계속 인성으로 습득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로는 보통 도태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내가 무용을 배웠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무용을 공부하고 연습해서 내 스킬을 높이지 않으면 그 무용은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된다.
내가 어떤 강의법을 만들었는데 이 강의법은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된다. 같은 형태죠. 만약에 식신이 있고 인성이 없으면 그 한 번 배운 기술 평생 갈 수도 있어.